아름드리 봄꽃이 한창인 꽃동네. 향기로운 꽃길을 따라 꽃동네 가족들과 봉사자들이 산책을 즐깁니다. 그런데 도와줄까? 네. 잠시만요. 어떻게든 갈까? 응. 그럼 들어가면 나을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지금 엉덩이가 안 걸렸죠? 안 걸려. 이불이 미끄러워가지고 자꾸 미끄러지지. 네, 다리 괜찮다. 아니 근데 이게 거동이 불편하신 환자분 지금 밖에 그 벚꽃 구경 시켜드린다고 가벼운 마음으로 산책 나갔는데 덮고 있던 이불 때문에 이렇게 자꾸 휠체어에서 이렇게 몸이 미끄러워지셔가지고 좀 애를 먹었습니다. 도와드리는 저희도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마음대로 안 되는 이렇게 상황이 답답한데 거기에 그렇게 앉아 계신 그분은 또 얼마나 답답할까 생각을 하면 의욕이 너무 앞섰던 걸까요? 영재 씨의 마음이 무거운데요. 영재 씨와 함께 꽃동네 곳곳에서 봉사 중인 이 청년들은 상위 1% 미만에 들어야 입학한다는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2학년 학생들. 이 시간은 정규 수업의 일환이랍니다. 저희는 지금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의 하나의 교육과정인 옴니버스라는 과목의 일환으로 일단 이 음성 꽃동네에 오게 되었고요. 목적은 소명의식을 가진 의사, 그리고 리더십이 있는 의사, 그리고 진리를 찾는 의사를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 소명의식과 그리고 전인적 치료를 배우기 위해서 이 음성 꽃동네에서 봉사를 하게 되온 거고요. 의대생은 강의실에서 열심히 공부만 하는 줄 알았는데 이런 수업도 하는군요. 치유자 예수를 닮아가는 의학도들의 이야기. 그 3박 4일간의 여정을 함께하겠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학생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오늘은 음성과 가평 꽃동네로 사회체험 실습을 가는 날. 출발하기 전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이 있을 예정인데요. 깜짝 생일 파티가 열렸네요. 사실 처음에 생일날 가게 됐다고 했을 때는 기분이 마냥 좋지만은 않았는데 정말 기쁜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의 이제 목표에 초석이 되는 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 착한 사마리아인의 그 마음으로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의료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초석이 되어야 되고 우리 삶의 초석이 되어야 될 아주 근원적인 말씀이 바로 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라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한번 이제 직접 그동안에 배웠던 것을 이제 실천하러 꽃동네에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옴니버스 사회체험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에는 옴니버스라 부르는 의료 인문학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의료와 인문학이 접목된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인데요. 학생들은 4년간 13개 과정을 300시간에 걸쳐 이수해야 한답니다. 이번 꽃동네 사회체험 실습도 옴니버스 교육과정의 일환인데 벌써 10년째랍니다. 올해는 본과 2학년 92명의 학생들이 두 팀으로 나뉘어 꽃동네가 있는 음성과 가평으로 출발합니다. 원래 꽃동네 사회체험 실습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시하는데요. 이번엔 부활대축일 방학 때문에 하루가 빠진 3박 4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동기를 더욱 이렇게 부여받아서 이 학생들이 그냥 테크놀로지나 기술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가치까지도 추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그런 걸 좀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분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좀 보고 그 공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직 모르니까. 의사가 되려고 하는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스스로 잘 소화해서 아마 이것들이 앞으로 현장에 나갔을 때 그들에게 좋은 그 기본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까지 했던 것만큼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열심히 서로를 배려하고 다른 사람도 배려하고 그렇게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앞자리부터 채워서 앉아주시면 음성 꽃동네에 도착한 학생들. 꽃동네는 사랑합니다가 이제 우리 인사인데요. 사랑합니다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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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옹하셔도 돼요. 편하신 대로. 앞뒤로. 꽃동네에서 봉사하는 동안 사용하게 될 꽃동네식 인사법도 배우고 체험 기간 동안 입게 될 연수복도 지급받습니다. 사랑합니다. 벽에 연수복을 입고 온 분들은 봉사 활동하러 오는 걸로 가족분들이 인지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연수복 상당히 큰 의미 있는 힘이 있는 저희 유니폼입니다. 잘 이렇게 입고 다니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저희 가족분들은 나름대로 또 굉장히 행복하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꽃동네가 말하는 행복이란 만족한 삶입니다. 그래서 행복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네 수연이 저 굉장히 행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으세요. 1976년에 설립해 2,500여 명의 가족과 봉사자, 수도자가 함께 살고 있는 음성 꽃동네. 학생들은 불황인과 장애인, 노인과 버려진 아이들이 생활하는 시설에서 사회 체험 실습, 즉 봉사활동을 하게 됩니다. 가만히 들을 생각이다.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기 전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다큐멘터리가 상영됐습니다. 내사랑제도는 그 장애를 가진 남녀분의 사랑을 다룬 건데요. 이제 그렇게 보여드리는 동네 가족분들을 내일 만나러 가는데 이제 그 학원님들이 그 어떤 불편감을 좀 적게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장애를 가진 분들도 똑같이 사랑하고 우리가 다르지 않고 오히려 더 보편적인 부분들을 많이 찾을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꽃동네 가족분들, 특별히 장애를 가진 분들을 만나는데 마음의 경계를 좀 허무는 그런 용도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나 여름이 약간 오려고 하는 날씨도 너무 좋아요. 앞으로 맞이하게 될 꽃동네에서의 3박 4일. 그 여정 속에서 학생들은 어떤 모습의 행복을 쌓아갈까요? 각자의 기대와 설렘이 하나가 돼 행복의 삼각형은 탄탄하게 올라갑니다. 이번엔 가평 꽃동네 학생들을 만나볼까요? 왠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네, 이제 저희가 애지중지 여기던 것들이 있죠. 이제 그것을 좀 내려놓으면서 눈높이 사랑을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자세를 갖추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신처럼 여러분들이 여기고 있는 이 핸드폰을 내려놓고 또 그분들에게 저런, 요즘 학생들에게 휴대전화는 분신과도 같은 존재인데요. 일정이 진행되는 3박 4일 동안은 작별을 해야 한답니다. 재수할 때는 없이 살았었는데 실학교 다니면서는 되게 놓고 살기 힘들었는데 다시 좋은 기회,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잠시만 나 마지막이라 생각하니 미뤄두었던 일도 떠오르고 미란 씨, 마음이 급해졌네요. 무슨 급한 일 있었어요? 아니면 통화해야 될 일 있었어요? 그
학교 행정일이 있는데 나중에 밤에 너무 늦어서 지금 해야 돼가지고 했어요. 아까 하는 거 깜빡해가지고. 모든 채비를 마친 학생들. 드디어 본격적인 사회체험 실습 봉사에 들어갑니다. 단단히 마음을 먹고 봉사에 들어간 학생들. 꽃동네 가족들과 지역 주민들을 돕는 병원이니까 의대생으로서 본분을 발휘할 때가 온 걸까요? 그런데 예상과는 다른 모습이 전개됩니다. 엄마가 평소에 얼마나 힘들게 설거지를 하셨을지 이해하는 중입니다. 그냥 집에서는 가끔 하긴 하는데 이렇게 큰 식기는 잘 안 해서 좀 어렵긴 하네요. 설거지는 되게 기본적인 일이니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계신 평화의 집에선 바둑 대결이 한창입니다. 이걸 버리고 죽이고 이건 날가고. 그런가요? 제가 많이 잘 못 떠서. 머리 좋기로 소문난 의대생이지만 오늘은 한 수 배우네요. 잠시 나를 놓아두고 오롯이 밭뜸에 집중하는 시간. 강의실에서는 배울 수 없는 소중한 체험입니다. 제가 의사를 생각하면 물론 지식도 많이 알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사람과 사람대에 공감을 하고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아픈지를 그런 거를 알아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걸 까먹을 때가 많은데 이번 봉사활동에 와서 약간 그런 것도 많이 느낄 수 있고 또 실제로 환자분들을 보면서 약간 저도 배우는 게 엄청 많아서 그런 부분에서 약간 조금 공부와는 다른 측면으로 의사가 돼가는 하나의 과정인 것 같아서 정말 많이 배울 수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저녁 식사 후 꽃동네에서 활동 중인 수도자들의 특강이 시작됐습니다. 두 분 모두 의학을 전공한 분들입니다. 인생을 우리 스승님들한테 많이 배웠어요. 김인철 교수, 특별히 음성의 신상현 수사님은 가톨릭대학교 의대 출신, 학생들의 직속 선배입니다. 제가 CMC 출신인 것이 너무 감사하고 CMC의 많은 그 사랑을 받고 빚을 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이 빚을 갚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하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김수환 추기경께서 1983년도에 우리 꽃동네 본동 중공식에 오셨어요. 거기 한 수만 명이 청중에 있었는데 김수환 추기경님이 청중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기 있는 저 들것에 누워있는 사람 정신과 환자 이렇게 막 모양이 찌그러진 저 꽃동네 환자들을 보십시오. 저분들이 여러분들 눈에는 쓸모없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조용해졌어요. 수만 명이. 여러분 이 추기경 눈에는 저분들이야말로 쓸모없는 분들이 아니라 내가 겪을 고통을 대신 겪어주시고 내가 저지른 잘못을 대신 갚아주시는 아주 제일 쓸모있는 고마운 분들로 제 눈에는 보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상현 수사님 강연이 저는 정말 마음에 깊이 와닿았는데요. 제가 나중에 의사가 되어서 그리고 의사라는 직업이 누구보다 남을 도와주려는 마음과 남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반으로 해야 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분들의 삶에 대해서 생생하게 들으면서 저도 그분을 최대한 닮아가려는 그런 동기부여를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친구는 어떻게 안내해야 될지, 안내받는 친구도 얼마나 내가 이 친구를 믿고 잘 따라서 템포를 유지해야 될지 이런 걸 잘 생각하면서 가시고요. 그리고 반바퀴 더 돌아서 다시 이 건물 1층으로 와서 다시 이 자리로 오시면 오늘 장애 체험은 끝납니다.
머리로만 이해하던 장애를 몸소 체험하는 시간. 불안한 걸음, 따뜻한 손길이 건네지니 안정을 찾고 또다시 힘을 얻어 한 걸음을 내딛는 학생들. 더불어 산다는 것은 이런 마음을 주고받는 것이 아닐까요? 근데 생각했던 것만큼 막 무섭거나 불안하거나 이러진 않았고, 저는 친구가 막 처음에 잡으면서 괜찮아, 잘하고 있어 해줬던 게 되게 좋았고, 제가 오늘 눈이 안 보이시는 이제 조현병 환자분 아까 저녁을 먹여드렸거든요. 근데 아까 먹여드릴 때랑 또 제가 직접 느껴보니까 기분이 다른 것 같아요. 아까는 그냥 막 하세요 하면 제가 넣어드리고 그냥 좀 수동적으로 드시는 그런 느낌이었으면 뭔가 오늘 하면서 어떻게 도와드려야겠다라는 걸 좀 생각해봤던 것 같습니다. 장애 체험 어때요?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하루 일정을 마친 시간, 간단한 나눔의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다소 힘들고 버거웠을 하루, 함께한 교수님들은 학생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그들의 체험을 정연하게 다듬어줍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체험은 깊은 배움으로 자리를 잡게 될 것입니다. 뜨거웠던 하루는 내일의 시간을 위해 이렇게 식어갑니다. 가평 꽃동네의 새벽이 촉촉한 봄비로 젖어듭니다. 첫날의 고단함이 가시지 않아서일까요? 채 떠지지 않는 눈을 부비며 학생들이 둘째 날을 서두릅니다. 어제 잘 잤어요? 어제요? 네, 잘 잤습니다. 오늘은 어디서 한다고요? 오늘 평화의 집이요. 어떤 일 하게 되나요? 오늘 아마 아침에 식사 수발 해드리고 그다음에 청소할 것 같습니다. 노인 요양원 평화의 집. 어르신들의 아침 식사가 한창인데요. 주영 씨도 어르신의 식사를 돕습니다. 물. 아. 약 잘 드셨다. 이제 돌아가면 귀가 어두운 할머니를 위해 최대한 눈과 입에 집중. 두 사람 멋진 한 팀이 되어갑니다. 여기는 오랄 석션을 안 하기 때문에 하나만 있어요. 그런데 이쪽에 보면 이렇게 T하고 O라가 써있잖아요. 그래서 유튜브에 찍어요. 노체 자해병원의 두 학생은 전공 분야를 할 수 있는 석션에 도전합니다. 의과대학에서 저희 학교에서 단체로 이번에 여기 봉사활동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여기 병원에 배정받아가지고 환자분들이랑 도와드릴 수 있는 것도 도와드리고 이렇게 대화도 하고 그러려고 왔어요. 힘겨운 순간에도 학생들에게 당신을 온전히 맡기는 가족. 따뜻한 시선으로 자신을 소개한 학생의 마음이 가족에게 전해진 것 같습니다. 발목의 염증 때문에 깁스를 하고 참가했던 진아 씨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 계시는 분들이랑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간헐적으로 이제 걸을 때 통증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서 배려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몸소 불편함을 겪어서일까요? 진아 씨의 모습에서 깊은 체험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이번엔 음성 꽃동네입니다. 정신요양원
환희의 집이 들썩들썩. 한바탕 숨판이 벌어졌습니다. 오, 자신을 내려놓고 온전히 가족과 하나 된 수빈 씨. 참 예뻐 보이는데요. 노숙인 요양원 애덕의 집에선 학생들이 살짝 난감한 상황입니다. 되게 말씀 많이 하시는데 사실 100% 알아듣긴 어려운 것 같아요. 이야기 같은 거 많이 하고 싶은데 그 말을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의사소통 때문에 애를 먹고 있는 학생들. 이래저래 난감한 찰나. 가족이 먼저 수민 씨의 손을 거리낌 없이 부여잡습니다. 다가섬이란 이렇게 하는 것이라. 한 수 가르쳐 주시네요. 치유자의 소통이란 아픈 이에게 먼저 다가가 기꺼이 손을 내미는 것. 이것은 2000년 전 예수께서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어 가르치신 진정한 치유자의 모습이기도 하죠. 동정과 연민의 마음으로 오롯이 아픈 이들의 이웃이 되는 것.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의 옴니버스 교육은 바로 이 가르침에 맞닿아 있습니다. 옴니버스라는 단어는 모든 사람에게라는 뜻인데 바로 가톨릭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 교육과정의 별칭입니다. 인문사회의학 교육과정이란 좋은 의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 교육과정을 통해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환자를 돌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환자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치유하는 그러한 교육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루 일정을 마친 음성과 가평의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잠시 시간이 있겠죠. 그때 3조 4조가 똑같은 방법으로 도착 첫날부터 준비한 조별 과제 발표를 위해서인데요. 그동안 학생들은 노인, 미혼모, 다문화 가정,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함께 생각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아까 우리 시각장애, 청각장애 그런 분들이 함께 살면 그런 공동생활에서는 사실 의대생들은 어려운 공부에 연일 시험까지 치르는데요. 의학 공부만으로도 바쁜 시기에 굳이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걸까요? 이제 이곳에 학생들이 와서 그 소외된 이웃이라 그럴까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또 갖게 하고 또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또 그런 관심과 배려 또 사회적 책임 이러한 점들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그런 과정을 위해서 이 과정이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보통 사회봉사는 각자가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저희는 개별적인 그런 봉사활동보다는 함께 더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나름대로의 그런 해결책 또 그 이전에 이러한 문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이제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에 함께 와서 또 봉사하고 토론하고 또 이러한 숙식하는 가운데 동료들에 대한 이해도 또 깊어지고 그분들의 삶을 좀 더 깊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죠. 사회적 책임이라는 말은 익숙한 단어지만 그 말은 너무 넓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뭘 골라야 되는지가 많이 어려웠는데 그냥 자기들끼리 하나씩 좀 일상에서 느꼈던 거를 얘기하면서 좀 더 감이 왔던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제가 느꼈던 경험에서 출발한 주제였는데
항상 문제의식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를 해결할 방법이 과연 있을까에 대해서 조원들이랑 얘기를 나눠볼 기회가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야? 열심히 전달을 잘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팀워크를 잘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학생들이 준비한 발표 함께 지켜볼까요? 처음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단가? 아니 뭐 주인이 나와가지고 포설벌로 뛰어나가지고 주문을 받았는데 아이고 무슨 아유 말세요. 처음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오 학생 이것 좀 도와주시오. 먹고 싶은 음식이 있어도 키오스크 앞에서 되돌아가는 어르신들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경제적, 신체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노인분들은 디지털 사회에서 더욱 소외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의 핵심 아이디어는 이런 스마트 엘더리 양성을 통해서 노인분들을 위한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노인분들이 같은 눈높이에서 이렇게 어려운 디지털 키오스크를 빅맥을 사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할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한다는 게 메인이었고요. 강의실에서는 보지 못했던 여러분의 새로운 모습, 듣기만 했던 여러분의 이런 브라이트함, 뛰어난 우수함, 거기에 여러분의 열정까지 오늘 보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좋고요. 그리고 여러분으로부터 실은 제가 많은 것을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실은 이런 생각도 많이 해보지 않았고 그리고 제가 사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까도 솔직히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많은 배움을 갖고 가는 것 같습니다. 다문화 과정이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외국인이거나 혼혈인 친구들을 외모가 이번엔 음성꽃동네 발표 현장. 중요한 시기인 유아기에 언어 습득 기회를 갖지 못합니다. 총체적으로 한껏 볼 수 있는 거 사회적인 약자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봐야 돼요. 사회적인 약자. 나는 장애인만 보겠다. 나는 정신지체만 보겠다. 나 알코올만 그러지는 않잖아요.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크게 봐야 돼요. 항상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학생들만큼이나 교수님들의 열정도 상당한데요. 가톨릭 의대만의 특별한 수업. 오늘날의 옴니버스 과정이 있기까진 교수님들의 노력이 컸다고 합니다. 첫 3년이 과정이 좀 어려움에 있었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시간을 인성교육에 투여하는 데 대해서 반사적으로 전공을 가르쳐야 될 시간이 줄어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들이 좀 있었고요. 단순히 인문사회 그럼 인문학을 전공하는 교수, 사회학을 전공하는 교수가 강의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1년에 이 교육에 참여하는 교수가 매해 좀 다르기는 하지만 강의에 들어오는 교수만 200명 전후거든요. 물론 한 분이 여러 번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분들 중에 한 70~80%가 의사 선생님이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처음에는 다 나는 인문학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저희가 요청드리고 기회를 드리면 대부분의 이 의료인인 교수님들은 평소에 의학교육만 하면서 시간이 없어서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자신들의 철학을 표현하고 싶은 시간이 굉장히 많으신가 봐요. 그래서 굉장히 풍성하게 학생들 교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함께 함으로써. 성과라고 하면 나름 전체 6년 과정 중에서 옴니버스 과목이 어떻게 의료에 관련된 임상 과목과 잘 조응을 해서 체계적인 틀을 갖게 된 것, 이런 것들은 성과였다고 생각해요. 여기도 풀어야 돼. 감은 거. 완전 안 돼 있어. 여기네. 여기. 네, 그러니까. 거기가 끼는 거. 여기 나사 쪽인데. 지적 장애인 시설 은총의 집에서는 과학 상자 클레인 조립하기가 한창입니다. 분야는 살짝 다르지만 이과 계열의 학생들 실력을 발휘할 때가 왔는데요. 생각처럼 쉽지가 않네요. 가족들과 좀 더 머리를 맞대야겠습니다. 여기 은총의 집에 계신 그 가족분들 이제 뭐 개별로 칸막이랑 방 설치한다고 하셔서 그 앞에 이름표를 만드신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름을 직접 나무판에다가 직접 쓰시면 저희가 이제 그 이 인두로 각인 작업만 같이 도와드리고 있어요. 원래 이런 일 해보셨어요? 아니요, 처음이라서 엄청 처음에는 진짜 삐뚤삐뚤하게 쓰고 했는데 그래도 저희 동기들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익숙해져가지고 이제 좀 나름 수월하게 된 것 같아요. 너무 가족분들한테 친절하게 잘 대하고요. 성실해요, 굉장히. 그리고 뭐든지 도와주려고 많은 걸 물어보고 뛰어다니는 게 모습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희. 처음 학생들 보셨을 때랑 네. 지금 학생들의 변화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지금은 이제 뭐든지 스스로 알아서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도와줄 거 없냐고 물어보고 처음에 왔을 때는 낯서니까 그냥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여기가 낯설어서. 근데 지금에 보면은 스스로 알아서 해주고 뭐 도와줄 거 없냐고 늘 물어보고 가족들한테도 살갑게 대하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저 이름 기억하는 거 알죠? 제 이름 네? 기억하세요? 캐캐요. 뭔데요? 제 이름 뭔데요? 허중강. 허중강 아니에요. 충아예요, 충아. 나 몰라. 다른 사람이 걸렸어. 저 형 이름 저 형 이름 아는데. 봉아. 내 이름. 막 어렵건 그러지. 내 이름 어렵긴 한데. 이렇게? 음성의 충화 씨는 가족과 대화를 이어가는 기막힌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잤어요? 이름 덕을 톡톡히 보내요. 예, 알았어요. 잘 쉬고 계시고요? 예, 알았어요. 한편 환희의 집 화장실에선 초특급 프로젝트가 진행됩니다. 모자가 끼고 쌤이래. 화장실 청소 3일째. 평생할 화장실 청소를 이번에 다 한 느낌이라는 시원 씨, 근영 씨는 어땠나요? 마지막 화장실 청소할 때가 기억나세요? 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집에 가서 열심히 도와드려야겠어요. 집에서는 누가 거기 와서 있어요? 보통 어머님이 많이 하세요. 많이 후회가 되네요. 학생들 아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이긴 하지 한번 해보자. 나도 하고. 아이고. 나도 할 거야 오늘. 여기 기내에서 잘 부르시는데. 노인요양원의 혜리 씨와 은채 씨는 제법 어르신들과 어울리게 됐네요. 어제 산책시켜드릴 때 그 하반신이 마비된 그 할머니가 계셨는데 계속 제가 이렇게 휠체어 태워드리고 제가 옆에서 걸어가는 거 보고 그렇게 걸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말씀을 여러 차례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들으면서 제가 만약에 이런 경험이 없었으면 그냥 하반신이 마비되신 분들은 그냥 불편하시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그렇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실제로 그분들이 겪는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 조금이나마 더 좀 와닿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흘이란 시간이 할머니의 넋두리도 지나칠 수 없게 만들었네요. 아픈 이의 소리를 흘리지 않고 귀에 담는 마음. 바로 옴니버스 과정이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우리 학생들한테 필요한 것은 문제 해결 능력, 미래 환경 대비 능력도 중요하지만 인간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인문사회학적 소양이 중요한데요. 나눔과 섬김의 실행이 많이 필요한 곳에서 평소 머리로 익혔던 희생과 봉사의 정신을 몸과 마음을 다해서 실천함으로써 사랑의 실천을 경험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환희의 집 가족들이 산책에 나섰습니다. 평소에 저희는 그냥 당연히 이렇게 넘어가는 언더바인데 이분들은 그것도 이렇게 힘들게 약간 도움이 필요한데 저희는 그걸 너무 몰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좀 이런 사소하게 우리는 느낄 수 있지만 이분들께는 좀 더 세심하게 많이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또 당연하게 여기는 것까지. 추운 것 같으니까 좀 껴입읍시다. 네, 살쭉. 평소 말수가 적어 손만 잡고 있던 쓰담쓰담 커플 유민 씨와 가족. 그런데 눈에 찔렸어요. 위에 찔렸다고? 어? 눈에 찔렸다고요? 네, 내가 예. 이틀 만에 처음으로 말해주셨는데. 눈에 찔렸어. 좀 더 얘기하고 싶은데 실은 잘 모르겠어요. 옷은 괜찮아요? 덜 추워요 이제? 알아듣지 못해 안타깝기만 한 유민 씨. 그래도 어떤가요? 서로 챙겨주는 건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생각보다 말이 통하고 대답을 안 해주셔도 얘기하는 건 다 들으시는 것 같아서 되게 좀 상호 교류가 된다는 느낌을 좀 이틀째 되니까 더 받는 것 같아요. 제가 잘하는 것보다도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좀 더 마음 열어주시는 것 같아서 그게 더 저는 되게 좋았다고 생각하고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태태가 누구야? 처음엔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통하지 않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귀를 기울이고 눈을 맞추니 서로 통합니다. 치유자 예수를 닮는다는 것은 이런 것일까요? 몇 번이나 보라고? 볼 수 있어요? 상윤아 알람 맞춰놔라. 봉사하기 중요하지. 내일은 어떤 봉사할까? 첫째 날, 둘째 날 할 때는 일어나기 힘들었는데 점점 적응되니까 약간 확실히 보람도 차고. 우리가 제일 열심히 했지. 솔직히 오케이. 우리는 앞질 자가 없다. 봉사는 누구랑 하느냐가 중요한데 어느 일도 만들어서. 화장실 청소 5번. 자신의 체험을 나누며 일체감과 동료애를 느끼는 학생들. 꽃동네에서의 마지막 밤은 이렇게 깊어갑니다. 상윤 알람 맞춰야지. 오전 봉사를 마친 가평의 학생들. 일정을 끝내며 풀었던 짐을 다시 쌉니다. 우선 마음가짐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사실 이제 장애인분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랑 되게 다른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지내다 보니까 그분들이랑 지내다 보면은 서로 농담도 주고받고 같이 웃음 코드도 맞는 얘기들도 찾고 하면서 뭔가 우리가 평소에 생활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게 모두 살고 계시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살면서 좀 그분들을 마음에서 놓지 않는, 계속 그분들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앞으로도 이런 기억이 흔치는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밀착해서 같은 시간을 거의 하루에 뭐 10시간 가까이 보낸다는 게 또 자주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 순간을 계속 회상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음성의 학생들은 정든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이어갑니다. 아저씨 저 오늘까지만 여기 봉사하고 오늘 서울 올라가요. 어제 친해졌는데 탐청이란 말이야. 통증이 많이 물리니까
이제 이 친구들 가는데 서운하진 않으세요? 그렇죠. 아쉬움을 뒤로한 지형 씨와 가족. 지금은 희망을 가슴에 담습니다. 저 이제 오늘 집으로 가거든요. 네, 그래서 인사드리려고 왔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름으로 확실한 인상을 심었던 충화 씨도 이별식이 한창입니다. 여름에 오면 기억해 주셔야 돼요. 제 이름 장충동이라고 하셨잖아요. 기억하시죠? 장충동으로 기억해 주셔서 고마우니까 여름에 오면 네, 그때도 네 올게요. 건강하셔야 돼요. 네. 그건 잘 지내세요. 안녕히 계세요.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며 비슷한 시간, 음성과 가평에서는 파견 미사가 봉헌됐습니다. 저도 지원 언니랑 같이 사랑의 집에서 처음엔 그저 귀찮은 또 하나의 수업이라고만 생각한 시간. 이들에게 지난 3박 4일은 어떤 의미가 되었을까요? 처음에는 좀 장애인분들이랑 말도 안 통하고 내가 이 사람들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두려움이 많이 컸는데 사실 그 두려움이 되게 저희 좁은 편견 속에서 나왔다는 걸 깨닫고 저희가 조금만 관심을 주면은 그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도 다 들을 수 있고 이 선생님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분들인 거를 깨닫고 저희 좀 좁은 편견을 많이 깨뜨릴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라운딩을 하면서 학생분들을 보니까 되게 거리낌 없이 환자분들과 가까이 있고 말씀을 나누고 손을 잡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저보다 이미 훌륭한 의사이고 그런 면에서 제가 여러분들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화장실 청소를 7번 했는데 7번 할 동안 저랑 7번 다 같이 해주신 그 사랑의 집 가족분이 있으셨는데 그분이 버릴 때도 제대로 걷지도 못하시는데 화장실 청소만 자기가 꼭 해야 된다면서 항상 저희 도와주시면서 엄청 열심히 하셨거든요. 그래서 느낀 게 이렇게 몸이 건강하다는 과연 일상생활에서 아픈 분들을 위해서 얼만큼 노력을 하고 살았는지에 대해서 반성도 많이 했고요. 또 앞으로 가서도 이제 많은 분들 도와드리려고 노력하고 싶습니다. 저는 원래 봉사하는 게 되게 피곤하고 힘들 줄 알았는데 이게 사실 할수록 되게 저도 힘이 나고 그리고 다른 봉사자분들도 좀 고된 일을 하면서도 되게 얼굴이 맑으시고 표정이 밝으신 걸 보고 아 이렇게 봉사를 하는 게 남들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한테도 매우 도움이 되고 사람을 건강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걸 배웠던 것 같고 밥 받을 때도 항상 자기보다 불편한 사람 먼저 먹여주고 자기 밥 받고 목욕도 항상 자기보다 불편한 분 목욕해드리고 자기가 목욕하시고 뭐 이런 식이어서 그렇게 서로 돕는 모습이 도우면서 느끼는 행복이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나중에 의사가 되고 나서라도 진통제 한 방울 이렇게 처방해 드리는 게 나을지 그런 따뜻한 한마디를 전해드리는 게 더 중요한지 어떤 의사가 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되게 뜻깊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았던 친구가 이제 종복이라고 21살인데 발달 장애 때문에 14살, 5살 정도로 보이는 친구였어요. 그 친구한테 제가 손을 내미니까 뭐 무의식적인 반응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환하게 웃으면서 제 손을 정말 손이 아플 정도로 꽉 잡아주시더라고요. 그걸 이제 손을 잡으면서 아, 네, 그러니까 남의 손 하나 내밀어 줬는데 이렇게 환하게 웃을 수 있구나. 내가 행복이라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한번 다시 검문을 해보는 계기가 되었고요. 제 자리에 돌아가서 어떻게 이분들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뭔지 좀 더 고민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의 죄를 없애신 참된 어린 양이시니 당신의 죽음으로 질병뿐 아니라 마음까지 보듬는다는 것. 사실 얼마나 막연한 말인가요?
하지만 꽃동네 체험을 마친 학생들은 조금 그 방법을 알아낸 것 같습니다.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말이죠. 환자를 돌보고 병을 치료하는 의사. 거기에 가톨릭 정신을 가진 의사라면 어떤 모습일까요? 공감, 연민, 그것의 바탕이 된 책임감.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은 아픈 이에게 기꺼이 다가가 고통을 함께 나누는 이웃사랑의 의료, 그들의 마음까지 보듬는 굿닥터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옴니버스. 질병과 장애로 고통받는 모든 이에게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 사랑하라 내가 보인 그 사랑을 좋은 의사란 환자의 입장에서부터 생각하는 따뜻하게 인사 한마디 건네주고 뭐라 말씀하시는 거 잘 들어주고 그렇게 공감할 수 있는 의사가 좋은 의사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따뜻한 의사. 기술과 의미와 가치를 동시에 알고 있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 사회 속에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의사. 자신이 행복한 의사. 환자한테 손 한번 잡아주고 따뜻한 말을 진심으로 따뜻한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의사가. 함께하는 의사. 자신과도 함께하고 옆에 있는 동료와도 함께하고 환자와도 함께하고 세상, 사회와도 함께하는 그런 의사가 저는 좋은 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여라